자, 추미애가 윤석열을 더 지켜보기 어려우면 결단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번져 있죠. 정권이 기획해서 만들 수도 있는 지금 MBC와 또 이 정권의 끈아풀격인 인물들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기꾼 그 깜빵에 있는 다단계 사기꾼 이 등이 결합해서 채널A 기자한테 접촉해서 기획으로 취재를 했다. 공작에 걸렸다고 채널A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윤석열의 오른팔 한동훈을 그 기획에 엮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윤석열을 겨냥해서 이제 그와 그의 척근들을 다 쫓아내기 위해서 기획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신라젠과 관련해서 유시민 등 친문 정치인을 한동훈이 언급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랬다고 공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이 추진됐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추정할 근거가 미흡한데도 지금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고 채널A 기자를 구속시키려고 시도하고 기소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한편으로는 이 전문위원회 또 전문자문위원회 또 한편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로 대치를 하고 있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성윤이 아예 윤석열 주도 총장 주도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이 문은 추를 통해서 이제 윤석열을 더 지켜보기가 어렵다라고 자르는 수순에 돌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추는 지금 윤과 이성윤, 즉 대검과 중앙지검이 충돌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해 조사를 신속히 끝내고 책임지고 지휘 감독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성윤이 요청했던 특임 검사를 받아들일 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이니까 다 짜고 하겠죠. 자, 민주당은 윤석열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부분에 대해 윤 총장의 지시였는지를 밝히겠다. 총장이 이런 거를 척근을 봐주려고 했는지를 조사하겠다. 그러면서 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은 대검 예규에 어긋난 거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이 잘 먹히고 있느냐 이렇게 계속 물으면서 지금 쪼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을 지금 윤석열 측이 각종 비리를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검언유착을 공작해서 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윤석열과 이성윤이 둘이 싸우니까 둘 다 사표받아라. 자, 이성윤은 이때 좌치 죽어주고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부활을 할 수 있겠지요. 이게 원래 작은 걸로 가고 나중에 크게 받는 거죠. 떨어지는 지역에 출마하고 출마한 뒤에 한 자리 받고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하다고 봐야 되고요. 추는 그 말을 받아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가리겠다. 그래서 책임지고 지휘를 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말 안 들으면 자르겠다. 자, 이제 배지를 딴 김남국은 검언유착 의혹은 중앙지검 요구대로 특임 검사가 수사해야 된다. 자, 채널A 기자가 동아일보에 인터뷰한 게 아니라 조선일보에 인터뷰해서 사기 전가 제보자한테 자기가 낚인 죄밖에 없다. 한동훈을 자기가 암시한 것처럼 피해를 끼쳐서 미안하다. 그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여당과 그리고 추미애와 이성윤이 3자가 윤석열을 다 공격하는 전례 없는 해괴한 광경이 지금 이 법조계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검찰에서 지금 추미애의 아들이 2017년 추미애가 당 대표로 있을 때죠. 그때 휴가를 갔다가 휴가를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도 들어오지 않았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상층부에서 무마했다. 그런 의혹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을 의해 가지고 제기되었죠. 자, 그래서 이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이 성명불상의 대의가 이런 어떤 혜택을 봐줬다. 배려를 해줬다라고 특정해서 지적을 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들 이름이 이제 서모입니다. 자, 이제 이름은 알지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서모군이 군복무 범죄다 지금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의혹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2017년에 주한미군 카투사 있었습니다. 미 이사단 지역에요. 그런데 군대 복무할 때 휴가를 나갔다가 제 시간에 이렇게 복귀하지 않았고, 즉 탈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처벌받지 않고 휴가가 연장이 되었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17년 6월, 그러니까 문이 당선되었을 때 10일간 휴가를 냈는데 열흘이 더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20일간 쉬었으면 어지간하면 들어와야 되고, 20일간 쉬고도 몸이 불편해서 군복무를 못 한다면 이런 뭐라고 할까요? 병가가 병상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 병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휴가가 끝날 무렵 아들이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은 당시 지원반 반장이던 상사가 6명의 선임 병장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함께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 A씨라는 사람은 이 서군이 미복귀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한 걸 갖다가 시점을 언제로 기억하는가 하면 6월 25일 오후 9시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씨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군 병사들에게 전송한 페이스북에 서씨가 병가를 거짓으로 꾸며 복귀를 미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그때 페이스북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검찰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일이니까 뭐 객관적인 일일 가능성이 있죠. 당시 지원 반장이었던 이상사라는 사람도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A씨와는 다른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제 부사관이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겠지요. 그래서 아들 휴가 당시에 나는 암 진단을 받은 직후라 부대 운영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상사라는 사람이 아들 서씨의 2차 휴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A씨 진술과 배치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1차로 연장해 줬다라는 것은 지금 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이제 2차를 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왔는데 또 연장이 됐는데, 자, 해주지 않았는데, 연장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 일이 수습됐다는 거죠. 나중에 해준 것처럼. 자, A씨는 당시 이상사가 부대 운영에 계속 관계했다. 즉 암이 걸려서 일 신경 안 썼다란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할 자료를 찾아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동료와 주고받은 SNS에 지원 반장이 찾는다. 지원 반장이 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걸 물어보면 이 답변할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 전해라 하는 내용 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씨의 동료들도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군 내부 자료를 통해 서씨의 휴가일과 연장된 날짜를 특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참고인 조사와 국방부 자료 요구를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고, A씨에게 서씨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한 성명불상의 대의가 누구인지도 이제 사람을 거의 압축해서 지적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추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요. 그래서 아들이 무릎이 아파 입원하느라 군 부대와 상의해서 개인 휴가를 또 연장해서 얻었다 이러는데, 자, 법무장관이고 기세가 등등하니까 불러서 조사를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추를 직접 불렀어요. 자, 아들이 미복귀했고 담당 병사는 상관에게 휴가 미복귀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전화를 해서 복귀하라고 했고, 담당 대의가 이제 어딘가 연락을 받고 긴급 휴가 처리를 했고, 추 아들은 휴가 연장 신청이 반려된 걸 알면서도 미복귀를 했고, 중대장은 미복귀 병사가 있으면 탈영 보고가 되고, 또 그 사람이 그냥 병사도 아니고 여당 대표, 집권당 대표 지금 아들이기 때문에 진급에도 영향이 있고 지키고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무마하려고 또 급히 휴가 처리를 했고, 이 상사라는 사람은 현재도 군인 신분이니까 살기 위해서 저렇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문제는 추미애가 지금 윤석열에 저렇게 총대를 메고 나서는데,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법무장관을 하라 해도 안 한다 했어요. 이 법무장관이 공수처 처리하고 검찰 해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힌다는 거죠. 그럼 추는 왜 저럴까요? 보통 사람이면 나중을 생각해서도 아무리 지금 문주공화국이다, 민주가 아니고 문주공화국이다, 또 문정권이 무소불위다 하지만은 이런 일에 앞장서서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이거는요, 추미애가 지난번에 노무현 탄핵에 당시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졌을 때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에 남았습니다. 새천년 민주당에 남았어요. 새천년 민주당의 동교동계가 중심이 된 그 당은 한학갑 추미애 등이 이끌고 있었죠. 탄핵에 가담을 해서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또 당시 이제 충청도 정당인 이 자민련까지 이 세 당이 합쳐서 탄핵을 했습니다. 자, 추미애는 그때 탄핵에 가담한 혐의로 그 이후에 뭡니까? 삼보 일배도 하고 그야말로 다시 정치의 주류로 돌아오는데 크게 고생했죠. 또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미국으로 떠나서 잠깐 있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겪으면서 추미애가 얼마나 이 탄핵에 참가한 대가가 컸는가라는 부분을 본인이 실감을 하고, 이제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또 다른 야심, 자기까지 한번 내다보려 하면 대깨문이나 문 측에서 추미애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줘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추미애가 지난 대선 당시에 민주당 대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힘이 없었어요. 당직 인사를 할 힘도 별로 없었고 2017년 5월에 집권하고도 청와대에서 별로 추미애를 상대도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무장관을 꿰찬 거는 악역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추미애가 총대를 메고 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는 자기가 지금 이번에 그야말로 여권에서 최고 존엄처럼 떠받드는 이 문을 향해서 충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문의 말이라면 말이 되든 안 되든 앞장서서 몸을 던져 집행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충성 존재를 보여주고 이제 자기를 한번 기회를 얻어보겠다, 지금 이런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이 사건에 수사가 들어가서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분명히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권이 지금 윤석열 총장 주변을 처와 장모까지 다 털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추는 자신은 마치 모든 것이 깨끗하고 완벽한 것처럼 하면서 지금 윤석열 주변을 샅샅이 털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통당이 지금 전신인 한국당이 추를 이 아들 문제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검찰이 지금 수사에 나갔습니다. 검찰은 지금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 지금 밝힐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조국에 이어 두 번째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는 그런 법무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추미애 아들 휴가 처리 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저도 군대 현역으로 갔다 왔지만 빤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엄마 찬스를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추미애가 특혜를 갖다가 아들에게 줬다. 그래서 미통당 안에서도 이 아들에 같이 근무한 동료 병사가 열흘 연장하고도 미복귀한 뒤에 3일 휴가가 연장 처리가 돼서 부대 안에 특혜 의혹이 파다하게 번졌고 무단 탈영이 엄마 찬스로 또 휴가가 처리되었다. 이걸 5개월 동안 놔뒀다가 5개월 만에 지금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을 했는데 5개월 후에 본격적으로 참고인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자 예민하니까 여태까지 두고 보고 있다가 이제 참고인을 불러서 추를 압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터져 나갈 수 있는데요. 추미애는 아들에 대한 보도에 대해 검은유착에 감탄한다. 경이로운 세상이다 이랬어요. 김두관이도 자기 아들, 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추미애가 당 대표를 할 때 저 평창동에 있는 아주 고급 삼청동입니까? 삼청각입니까? 그 한정식집에서 호화롭게 아주 그냥 다 마비될 정도로 딸 결혼식을 했다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딸도 지금 한전에 취직을 했다. 그런데 그것도 취직 과정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진실은 지금 좀 따져봐야 알죠. 현재로서는 그걸 갖다가 알기 어렵지만 김두관도 결국 인국공 사태에서 한마디 하다가 아들, 딸이 지금 터져서 시끄럽고 추미애도 지금 윤석열을 자르려다가 아들 문제는 이미 재점화되었고 지금 딸 문제도 이렇게 슬슬 물밑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낯선 대의가 동료나 상관들이 전화를 해서 어쨌든 빨리 들어와 큰일 나 너 이러는데 20-30분 뒤에 이름도 모르는 대의가 찾아와 낯선 대의가 찾아와 아들 휴가 연장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낯선 대의가 이렇게 찾아오기 직전에 A씨라는 그 동료가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고 아들이 전화를 받았고 병가 연장이 안 됐다. 휴가 미복귀다. 지금 위치가 어디냐? 1시간 안에 부대 복귀가 가능하냐? 서울 집에 있다. 그럼 당장 복귀하라 하니 알았다 하고 지금 통화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20분 뒤에 이름도 모르는 대의가 당직실로 찾아와 내가 휴가를 승인했으니 미복귀자가 아닌 휴가자로 바꿔서 보고해라. 그래서 인사결제 담당자인 지원반장이 회의에서 통보한 결정을 대의가 와서 다르게 지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결국은 3일 연장돼서 들어왔고 3일 뒤에 들어왔고 부대는 특혜 논란이 퍼졌다는 겁니다. 자, 이 군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사병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 지휘관 재량으로 연장을 할 수 있다. 간부급에서 결정된 사안이 병사들에게 전달이 안 됐을 수 있다. 다만 휴가 처리가 복귀 시간인 오후 8시 50분 이전에 결정이 다 되지 않았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 군대 참 개판 5분 전입니다. 뻔한 일을 가지고요 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길지 또 한번 봅시다.